2018년 6월 24일 중국 안의성의 한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의사 량푸춘.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 출근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네.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자, 오전부터 심해지는 복통. 하지만 그는 통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날은 무려 8건의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배가 아파도 뭐 본인 돌볼 시간은 아예 없겠네요. 그야말로 아플 새도 없이 진통제로 견디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 량푸춘. 그런데 세 번째 수술을 집도하던 그때 극심한 통증에 그만 주저앉고만 심상치 않은 상태에 함께 수술 중이던 의료진들은요. 혹시 맹장 아닐까요?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그럴 수 있겠다. 자, 맹장염, 즉 급성 충수염을 의심했는데요. 하지만 그럼 이 환자는 어떡합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수술 진행합시다. 진짜. 결국 그는 진통제로 견디며 수술을 감행했죠. 그리고 모든 수술을 마치고 나서야 뒤늦게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의 병명은 모두의 우려대로 급성 충수염. 진짜네. 자, 심지어 의사 량푸춘이 수술을 받았을 땐 이미 충수가 터져 맹장 주변에 고름이 퍼진 상황으로요. 아우. 긴급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정말 최악의 경우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와, 저게 어떻게 터질 때까지 참고 수술을 해? 아니 저 고통을 어떻게 참았죠? 와. 사실 전날인 23일에 그가 근무하던 병원에 정전이 발생을 했어요. 많은 중요한 수술들이 밀려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지체를 했다간 다른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환자를 외면할 수 없던 의사 량푸춘은 환자를 위한 마음 하나로 진통제로도 견디기 힘든 통증을 정신력으로 버텨가며 수술을 집도했던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정말. 존경스럽네요 진짜. 도대체 진통제를 얼마나 세게 맞아야지 저 상황에서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진통제로 안 돼요 저 통증이. 이를 악물고 환자를 위해서 수술을 하신 거죠. 자, 의사 량푸춘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 역시 그가 진정한 의사다. 그래도 몸 돌봐가면서 수술하세요 선생님이라며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보다 환자가 우선이었던 의사 량푸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我们医生生不起病人，如果我们生病了，其实好多病人都在等着。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 결코 잊을 수 없는 5.18 민주화운동 제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광주 시민들과 전남 도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난 그 뜨거운 역사 현장에서도요. 목숨을 걸고 희생한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정권을 장악하려는 신군부의 비상계엄 조치에 항거하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 당시 광주에 진입한 계엄군은 탱크 부대까지 동원,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시민들을 진압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희생을 당한 가슴 아픈 역사죠. 계엄군의 폭력에 광주 곳곳에서는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 그래서 광주의 병원들은 마치 전시 중의 야전병원처럼 위급 환자가 몰려들면서 환자를 돌볼 의료진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들이 나가겠습니다. 거리에 총탄이 오가는 위험한 상황에서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간호사 전원이 병원 근무를 자처한 겁니다. 계엄령 내려서 총리 왔다 갔다 하는데 전화해서 나는 여러분들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다 오다가 허도 그랬는데 그 대신 올라면 유니폼을 입고 하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에서 시민들 외출 금지령을 내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죠? 총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 사실 병원까지 나오시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그쵸. 상황인데 또 그걸 알면서도 환자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병원까지 나오신 건데요. 진짜 목숨 걸고 나왔네요. 정말 위대한 분들이네요. 삶과 죽음이 교차하던 나날들. 하지만 의료진들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숙식하며 밤낮 없이 고군분투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더 안타까웠던 건 수술이 당장 필요한 환자들에게 수혈할 혈액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들이 헌혈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워낙 부상자들이 많다 보니 어마어마한 양의 혈액을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의사들은 혈액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계엄군이 점령한 거리로 나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의료진들의 간절한 요청에 시민들은 응답했습니다. 그때 이제 혈액이 부족해서
수술을 못 한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가두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이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헌혈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병원 일에 그렇게 혈액이 많았던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계엄군이 총을 쏘는데 피를 나눠주겠다고 줄을 쓴 거 아니에요? 더 가슴 뭉클한 건 비단 한 병원이 아닌 광주 곳곳의 병원에서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의술, 아니 인술을 펼쳤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늦은 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한 병원에 긴급 환자가 수송됐습니다. 아, 이거 두개골 아니에요? 엑스레이 아닌가요? 자, 뭐가 있죠? 뭐가 박혀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긴급 환자는요, 콜롬비아 동부 아라우카주의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 레안드로 호세 루나입니다. 여느 때처럼 주변을 순찰하던 그런데 바로 그때 정체 모를 물체가 루나를 향해 날아왔고요. 그대로 그의 오른쪽 광대뼈에 박혔습니다. 정말 저게 얼굴에 박힌 거예요, 저렇게? 뭐야? 자, 루나의 얼굴에 박힌 물체는요, 다름 아닌 유탄. 동료가 실수로 루나를 향해 발사했던 것입니다. 오, 끔찍해. 와, 자, 루나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 중 자칫 잘못하다가는 루나의 얼굴에 박힌 유탄이 터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래서인지 인근 병원들에서는 루나의 수술을 거절했습니다. 와, 저거 어떡하냐. 아. 결국 장작 8시간에 걸쳐 수도 보고타의 군병원에 이송된 루나. 이 군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윌리엄 산체스는 루나의 상태를 급히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분까지 거절하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절한다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왜냐하면 때문에. 그 병원 안에 환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와, 그런데 혹시나 하는 위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수술을 어디서 했냐면요. 병원 주차장에서 얼굴에 박힌 유탄 제거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피부를 가르고 깊이 파고든 유탄을 빼내야 하는 이 고난도의 수술. 만에 하나 작은 실수로 유탄의 뇌관을 잘못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환자 루나는 물론 의료진들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사 산체스는 더더욱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 정말 극적으로 단 5분 만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냈습니다. 박수 한번 부릅시다. 예. 야, 아니, 너무 무섭다. 기사 듣는 동안 약간 식은땀 났어요. 너무 무서워. 긴장돼가지고. 아니, 의사도 사람인데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그렇죠. 그 잘못 사람 살리다가 내 주변 동료들은 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제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건데 와. 이후에 의사 산체스의 용기 있는 수술이 언론에 알려지자 용기와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멋지다라며 많은 이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2011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무려 38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리아 내전. 삶과 죽음의 경계인 그곳에서 무고한 시리아인들은 매일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진행 너무나 중이죠. 안타깝고요. 해결되기를 바라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시리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시리아 북서부의 도시 알레포 동부는 4개월 동안 무려 23차례의 공습을 받으며 도시가 초토화됐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명의 사상자가 속출. مستهدف كثير فبيجي كمية كبيرة من الإصابات يعني ما بقدر مشاكل حلب أوقات تعبى كل يعني ما في محل من أماكن بالعناية المشددة ولا أماكن للاستشفاء بالجناح يعني تفرغ الجناح مرة ومرتين باليوم حتى على الاستشفاء أو مشاكل ثانية حتى يتمك الأماكن. 얼마나 부상자들이 많으면 이제 병동도 부족해서 바닥이 뉘었네요, 그냥. 예. 정말 그 환경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들은 또 열심히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위대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환자만을 위해 헌신하는 이름 없는 백의의 영웅들. 그들의 아름다운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9월 시리아 알레포의 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쓰러진 한 여성. 그녀는 정부군의 공습 도중 발사한 전투기 미사일의 파편에 얼굴과 복부를 맞고 부상을 당한 건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녀가 만삭의 임산부라는 사실. 하필 또 지금 아까 복부 말씀하셨죠? 네. 어떡하죠? 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요. 파편으로 인한 상처 출혈이 멈추지 않아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산모는 물론 태아의 생명도 위독하다고 판단, 신속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태아의 왼쪽 눈썹 윗부분에 금속 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머머 어떡해. 배를 뚫고 들어갔구나. 하지만 의료진들은 놀란 것도 잠시 신속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의 이마에서 파편을 제거했고요. 아유. 이렇게 의료진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산모와 아기를 모두 무사히 살려낸 백이의 영웅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의료진들의 헌신이 참혹한 시리아를 밝힌다. 의료진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라며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끔찍한 폭격 속에서도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리아의 의사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2014년 1월 미국 엘라베마주의 한 병원. 간호사 스티브 데이비스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거기 경찰서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한 남자를 애타게 찾은 간호사 데이비스. 환자가 사라진 거예요? 환자 찾는 거예요? 의사 찾는 건가? 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자, 간호사 데이비스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 중인 신경외과 의사 64세의 젠코 허렌큐 박사. 자, 그는 몇 시간 전 인근 병원의 요청으로 수술 지원을 나갔다가요. 간호사 데이비스로부터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긴급 연락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엘라베마주를 강타한 거센 눈보라로 고속도로가 마비. 도로에 갇혀 옴짝달싹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못 가 저거. 자, 급기야 사람들이 길에 차를 두고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 어머. 그야말로 도로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기상 악화 때문인지 휴대전화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 이렇게 발이 묶인 허렌큐 박사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출발 전에 허렌큐 박사에게 환자의 CT 사진이 전송됐는데 이게 매우 심각해 보였기 때문이죠.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갈 수는 없고. 한편 모든 수술 준비를 마치고 허렌큐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병원 의료진들. 지금 저 걸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이게 거리가 얼마나 남은 줄 알고 고속도로에서 저 눈보라가 저길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60대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본인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눈보라 속에서는 저체온증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자, 그런데 걸어오고 있다던 허렌큐 박사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자 간호사 데이비스가 급히 경찰에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온 지역이 마비되어 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조함 속에 시간만 계속 흘렀는데요. 지금 무슨 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지금 문 앞입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짜 걸어서 병원까지 온 거예요? 네. 아니 그때 자,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장장 10km를 무려 2시간 동안 걸어서 온 겁니다. 그 눈보라치는 혹한의 날씨에 말이죠. 10km 2시간이면 진짜 거의 뛰어왔는데. 뛰어온 거야, 뛰어온 거. 근데 그의 모습을 본 의료진들도 또 놀란 게 급히 뛰쳐나오느라 미처 옷을 갈아입지 못해 그 추운 날씨에 얇은 수술복만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어머. 또 온몸에 상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미끄러졌구나.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시다. 이분은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 왔네요. 정신력으로. 그렇습니다. 그 뒤 허렌큐 박사는 숨고를 새도 없이 곧장 수술에 들어갔고요. 와. 정말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수술도 잘 돼서 다행이고 저분도 무사해서 다행이고. 2018년 10월 대만을 뜨겁게 달군 화재의 사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였어요? 저기 한 수술실이에요.
저렇게까지 의료진들이 많이 있는 건 처음 보는데요. 뭐죠 이게? 자, 이 사진에는요,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뭐죠? 2018년 10월 12일 밤, 대만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시진청은요,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산모의 쌍둥이 태아들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수술을 진행한다면 자칫 산모와 태아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정말 위급 상황이었죠. 아니 근데 너무 일단 수술은 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한 상황이니까 긴박했겠어요 정말로. 결국 혼자 힘으로 산모와 태아를 모두 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한 산부인과 의사 시진청은요, 응급 산모가 발생했습니다. 여력이 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수술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늦은 밤 시간이라 퇴근한 의사들도 많았을 시간이었던 거죠. 아유. 그런데 말입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수술실에 펼쳐진 감동적인 광경. 소아과 왔습니다. 마취과도 왔어요. 의사, 간호사, 무려 40여 명의 의료진들이 수술실로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환자를 살리겠다. 산모와 태아를 살리겠다. 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신 거네요. 약간 소름 돋았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태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단박에 달려온 의료진들은요, 수술실에서 태아들의 위치를 손수 그림으로 그려가며 의견을 모았고요. 그렇게 긴장감 속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다행히 산모도 무사했고요. 어우 다행이다. 태아 한 명의 목숨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우. 근데 어쨌든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큰일 하셨네요. 제대로 된 집단 지성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후에 이 소식은 산모의 담당이었던 시진청이 자신의 SNS에 동료들이 환자를 위해 달려와 줬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가슴 뭉클한 사진을 게재하며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산모의 남편도 아이의 아빠입니다. 비록 한 아이를 떠나보냈지만 여러분의 헌신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명의 작은 천사를 지키겠습니다 라며 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 곁의 히어로, 의료진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고맙습니다.